자,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 미국 부동산을 이해하시려면 융자를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융자. 미국 융자. 미국에서 집 팔릴 때는 보통 융자로 팔리죠. 캐시로 안 팔립니다. 한국에서 부동산 배우셨으면 이거 아실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미국에서는 대부분 융자를 끼고 집을 구매를 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투자하시려면 융자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제가 라디오 들으시면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0.5% 다운, 5,000불 미만으로 집 살 수 있다. FHA입니다. Federal Housing Administration 이라는 데서 정부에서 보험을 들어주는 융자입니다. 자, 거주형 주택을 구매하실 때 사용 가능하고요. 3.5% 다운 또는 0.5%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융자 보험이 있고요. 이자율이 낮은 반면에 융자 보험이 있습니다. 융자 보험이란 것은 20% 미만으로 다운을 하셨을 때 위험한 융자가 되기 때문에 은행에서 추가적으로 그 융자에 보험을 들게 하는 것을 융자 빌린 사람한테 내게 하는 것을 융자 보험이라고 합니다. 네. 3.5% 다운하는 건 인컴이 뭐 얼마 이하래야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인컴에 리스트릭션이 없습니다. FHA는 10만 버셔도 되고 100만 버셔도 돼요. 인컴이 10만 불 이상도 네. FHA도 그렇고 컨벤셔널도 그렇고 첫 집 구매하실 때 보조받으시는 프로그램은 인컴의 리스트릭션이 있지만 레귤러 FHA나 레귤러 컨벤셔널 받으실 때는 인컴의 리스트릭션이 없어요. 오히려 인컴이 낮아서 융자를 못 받았으면 못 받았지 높아서 못 받는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리고 또 컨벤셔널 융자가 있습니다. 컨벤셔널 융자는 정부의 보험 없이 그냥 융자 회사 자체 내에서 융자를 해드리는 것을 컨벤셔널 융자라고 합니다. 이때 3%에서 20%를 보통 다운 페이먼트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20%를 하시게 되면 융자 보험이 없어지죠. 그래서 20% 보험, 다운 페이먼트 하시는 걸 많이 좋아하시고요. 또 돈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FHA라든지 컨벤셔널 융자 다운 페이먼트 조금 쓰시는 거 하셔가지고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무인컴과 외국인 융자가 있습니다. 무인컴은 말 그대로 묻지마 융자입니다. 인컴 안 봅니다. 그리고 크레딧만 보고 다운 페이먼트는 30%에서 35% 하실 경우에는 융자를 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또 커머셜 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커머셜 융자는요, 많이들 되게 어려워하시는데요. 우선 첫 번째 이유는 주위에서 커머셜 융자 하시는 분들이 아예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커머셜 융자가 오히려 레지던셜 융자보다 더 쉬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냐? 돈 빌리는 사람의 인컴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죠. 빌딩 자체 내에서 인컴이 나오면 개인의 인컴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커머셜 융자가 오히려 인컴이 없으신 분들한테는 더 유리할 수가 있겠죠. 네, 잠시만요. 네. 커머셜은 몇 퍼센트 다운해야 돼요? 커머셜은 보통 미니멈 30% 다운을 하시면 되고요. SBA 융자, 내가 그 건물의 51% 이상을 사용하겠다 하실 경우는 10%만 다운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똑같은 좀 주세요. 네. 질문 있으시면 손 드셔도 돼요. 그래가지고 질문하시고요. 또 여기 보면 이제 많이 다들 이렇게 적고 계신데 적지 마세요. 적으셔봤자 집에 가서 안 보실 거예요. 트렁크 던지시고 안 보실 거니까 적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더 들으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슬라이드 원하신다면 저한테 제가 종이 드린 거 있죠? 거기다 이메일 주소 적어서 주세요. 그러면 제가 슬라이드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이유는 제 말씀 드리려고 오신 거예요. 여기서 저 이거 끝나고 나서 시험 안 봅니다. 끝나고 나서 이거 보시고 머리에 다 담아가세요. 자, 그리고 오늘 오신 분들 중에 보면 이제 리버스 몰게지에 관심 있으셔서 오신 분들도 많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리버스 몰게지는요, 한국 분들한테는 아직 생소해요. 그리고 아시는 분들은 그거 하면 안 돼 라고 알고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리버스 몰게지는요, 은행에서 집주인이 사망할 때까지 은행에서 집주인이 사망할 때까지 돈을 받음. 그렇죠. 일반적으로 페이먼트는
몰개지는 은행에 돈을 지불하시는 거죠. 근데 리버스 몰개지를 하시게 되면은 은행에서 나한테 돈을 줍니다. 단 62세 이상이 되셔야 되고 집의 에쿠리는 40% 이상 보유하고 계셔야 됩니다. 만약 사망 시 에퀴티가 남은 경우에는 상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버스 몰개지를 하실 때는 일반적으로 85세까지 계신다고 계산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80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은 5년 못 미치고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한 에퀴티가 남아있다는 얘기죠. 그건 어디 가느냐? 자녀분한테 물려드려요. 판매를 하실 수 있고 판매를 하신 거를 가지고 남은 이익에 대해서는 자녀분한테 드리고 나머지 쓴 금액에 대해서만 융자를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있죠? 85세에 다 돌아가신 게 아니니까. 만약에 90세에 돌아가셨다. 그러면 85세에 돌아가셔야 되는데 90세까지 가셨어요. 그러면 은행에선 손해죠. 예? 집 가격보다 융자가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 집 뺏어갈까요? 그 자리에서 뺏어가지 않아요. 돌아가시면 가져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인컴이 넉넉하지 않으시고 또 펜션이라든지 또 소셜 시큐리티라든지 이런 게 좀 부족하신 분들한테는 저는 이 리버스 몰개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 예를 들어서 50만 불짜리 집에 한 30만 불 융자가 있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안 나가도 1,500에서 2,000불은 페이먼트는 하실 거예요. 그죠? 근데 나이 60 넘으셔가지고 일하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몰개지 페이먼트 하시려고 일하세요. 그 나이에 나가셔가지고 일하셔봤자 2,000불, 3,000불 버시니까. 그죠? 결국에는 집 페이먼트 하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리버스 몰개지를 하시게 된다면 우선 그 1,500불 내는 몰개지가 없어지죠. 그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나이가 좀 많으실 경우에는 또 돈이 나올 수도 있어요. 40% 에쿠리만 있어도.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500불 받는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1,500불이 없어지고 500불이 받는다. 그러면 어디 나가서 2,000불 버시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네. 재산세는 지불하셔야 돼요. 따로. 그래서 뭐 한 50% 에쿠리 정도는 있으셔야지만 그래도 몇백 불은 받을 수 있으세요. 그리고 부부 중에 한 분만 62세가 넘으시면 됩니다. 두 분 다 62세 안 넘으셔도 되고요. 네. 네. 집 가격이 올랐을 때 그러면은 몰개지도 융자도 오르겠죠. 페이먼트를 안 하시니까. 그죠? 이자 1,500불 내야 되는데 1,500불 안 내셨어요. 그럼 그 다음 달은 30만 1,500불이 쌓이는 거죠. 그 다음 달에는 30만 3,000불이 쌓이는 것이고 계속 올라가는데 이것보다 집값이 더 빨리 올라간다면 그 남는 것에 대해서는 돌려받으세요. 그리고 일반 몰개지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판매를 할 수도 있고 재융자를 할 수도 있고 페이어프를 하실 수도 있고 일반 융자하고 똑같아요. 단지 거꾸로 프린시플 밸런스, 그러니까 융자 받으신 금액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내려가는 게 아니라. 모기지가 고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모기지 집 살 때 용자는 고정 이자를 얻었더니 30년 고정으로 나가고 올라가진 않잖아요. 이자는. 그렇죠. 30년 고정을 하셨으면 안 올라가는데 리버스 모기지는 고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율도 변하는 것이고 원금이 올라가는 것이고 나중에 가서 집값이 오르면 집값 오르는 것에 대해서 또 혜택은 받으시는 거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세보다 융자가 낮을 경우에는 돌려받지만 넘어갔을 경우에는 집 돌려주시면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래 살아서 돈 더 받는 것도 그거는 은행에서 감수를 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은행에서 손해내요. 뭐 저기 그 남몰 쪽에는 돌려주고. 은행에서 손해 안 보죠 또. 넘어갔으면 몰개지 인슈런스에서 보험금을 타요. 그런 경우는. 네. 그렇기 때문에 은행이 손해보는지도 않죠. 자, 또 한 가지는 4유닛까지 리버스 몰개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한 집에서 내가 거주하시면서 새 집에서 렌트 받으시고 또 리버스 몰개지를 해서 페이먼트도 안 내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인컴이 좀 더 확실해지시겠죠.
단독주택 리버스 몰기지 하시는 것보다는. 그리고 크레딧과 인컴이 무관합니다. 크레딧 없으셔도 되고요. 인컴 없으셔도 리버스 몰기지는 가능합니다. 궁금한 거 없으세요? 내가 보니까 FHA 론만 된다고 이거 나는 거 맞습니다. FHA 융자입니다. 그래서 콘도는 안 될 가능성이 많아요. 콘도는. 그래서 리버스 몰게지 하실 때는 단독주택 아니면 콘도라도 FHA 승인이 난 콘도만 가능하세요. 찾아보셔야 돼요. 근데 남가주에서 FHA 승인 나 있는 콘도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콘도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거의 맞아요. 새 거 아닌다면은. 그리고 인컴이 아닙니다. 그 얘기는 뭐냐? 내가 매달 돈을 받으시더라도 인컴 보고 안 하셔도 돼요. 왜? 융자기 때문에. 리버스 몰게지 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리고 은행은 모두 이익을 얻는 건가요? 이자죠. 이자를 먹이는데 계속 쌓여요. 그래서 나중에 돌아가셨을 때에 대한 그 한꺼번에 받는 것을 이제 이자로 취하게 되겠죠. 보통 4에서 5 사이입니다.